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새해 첫 소식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제도부터 살펴보면 오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최저임금 오른다는 소식은 뭐 근로자분들은 좋은 소식일 거고 네. 세금이 올라간다는 건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최저임금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겠죠.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2.9% 정도 오르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에는 시간당 10,000원을 현실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예. 막상 시행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속도를 조절한 것이 바로 2.9% 인상입니다. 예. 지난해 대비해서 240원 정도 오르는데요.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이 2010년부터 지금 10년을 보면 딱 2배 올랐습니다. 그래요? 4,110원에서 2014년에 5,000원 돌파를 했고요. 2018년 현 정부 들어서면서 16.4% 올려서 7,530원. 그리고 작년에 11%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예. 너무 속도가 빠르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2.9%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임금 변화 반영할 제도라고 보입니다. 예. 네, 복지는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죠. 예. 한 달에 많이 받는 분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부부가 합산으로 하면 60만 원까지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노인분들 가정이나 또 은퇴 목회자 가정에서는 이 기초연금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예. 네. 이 기초연금 최대액 지급 범위,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20%였는데 네. 올해부터는 40%로 확대됩니다. 많이 확대됐네요. 그러니까 혜택이 좀 넓어지죠. 예. 또 고교 무상교육이 작년 2학기에 이제 고3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2학년, 3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 또 가족이 다치거나 아플 때 연간 최대 열흘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교회에 만약에 차량이 좀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또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요, 올해부터는요. 네, 뭐 예.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환경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발효된 날은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올해 새 차로 바꾸시면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차들 대부분 경유 승합차 많은데요. 맞습니다. 신경 써서 바꾸시면 좋겠고요. 소비세 감면은 6개월 한시 적용이니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와 관련된 건데 예.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신문사입니다. 예. 네. 신문을 구독하시면 30% 특별 소득공제도 해준다고 해요. 예. 그동안은 도서 구입이나 전시회 같은 문화 활동에만 해당이 됐는데 신문 구독료도 해당된다고 하니까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이제 연말정산도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목회자 과세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들 나는 근로소득이 아닌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네. 기타 소득으로 내셨어도 가능합니다. 소속 교회는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시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서 목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월분 사례비 지급 전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쳐야 되고요. 또 목사님들이 헌금도 많이 하시지만 고액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40% 세액공제, 그러니까 원래 기부금은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네.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한꺼번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 목사님들 뭐 이렇게 기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다 추가를 해서 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목사님 가정에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다 하면 한 해당 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간 만료 이후에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신경을 잘 쓰면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교회 시설과 관련된 제도 변경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4월부터 옥상에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확대가 되는데요. 네네. 교회
좀 큰 교회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옥상은 이제 철문으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다칠 수, 추락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다 보니까 잠가 놓는데 네. 이게 잠가 놓다 보니까 화재가 날 경우에는 문을 그렇죠. 열고 밖으로 못 나가는 또 위험한 상황이 처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가 좀 확대가 돼서요. 올해부터는 설치 의무 대상의 16층 이상, 또 연면적으로 하면 5,000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예. 혹은 집회시설 또는 옥상에 광장을 설치해 놓은 5층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이 됩니다. 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시행을 하면 좋은데 네.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화재 시 대피할 곳이 옥상밖에 없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자동 개폐 장치로 미리미리 바꾸시는 게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교회가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새해부터 총선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치권이 무척 시끄러운 이유가 선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총선 때가 되면 목사님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발언들 하시게 되죠. 네. 근데 올해는 뭐 지난해에도 그 초갈등 사회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라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정당도 일정 지지를 얻으면 국회의원을 이제 배출할 수 있게 됐죠. 네. 군소정당 비례대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기독교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좀 들뜨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데요. 더 조심해야겠네요. 예, 맞아요. 이미 기윤실이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불법선거 감시활동,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불법선거 감시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사례 수집에도 나선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올해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무슨 기념일이 많아요. 예, 일단 한국전쟁 발발 70년이고요. 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40년. 이렇게 무슨 숫자로 의미하는 이런 기념일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네요. 또 총선도 4월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상반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한반도 분단과 냉전을 끝내고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교계적으로는 대한성공회가 창립 130주년, 기독교 서회가 창립 130주년 이렇게 선교적인 기념일도 있고요.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도 진행이 됩니다. 네.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면 내년쯤 결과가 발표될 텐데 과연 기독교가 종교 인구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새해는 다양한 변화가 있고 또 의미를 갖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